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지난주 그러니까 22일이었죠.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전격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권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뒤끝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지금 일 처리 잘 못한 성형술 잘못한 의사들이 뭐 이건 저렇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지소미아 파기를 우리가 하려고 네. 북창 들고 싸우고 네. 경제 전쟁하고 네. 뭐 끝까지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파기 유지하겠다고 그래놓고 네. 술며시 이렇게 해놓고 네. 답이라고 들고 나오는 게 이게 유해인 것이고 그나마도 우리가 일본의 앞으로 향후 태도를 봐서 조건부 유해하겠다라고 구차한 변명을 들고 나왔는데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오늘 정의용 씨가 네.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하는데 그렇죠. 기자회견장에 와가지고도 네, 네. 일본이 우리한테 국장급 경제회담 네. 뭘 해가지고 네. 성의를 안 보내면 안 보일 것 같으면 네.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면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트라이미 우리를 한번 시험해봐라라고 또 허장성세를까지 오늘 했어요. 왜 안 되죠 그게? 첫째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띄우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니까 지소미아 협정의 한글판입니다. 거기 21조에 따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지소미아 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날 체결되었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이것이 이제 갱신이 되는데요. 조건이 뭐냐? 1년 단위로 양자 중에 한 사람이 파기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기한다고 우리가 이미 90일 전에 외교 경로로 이제 하게 돼 파기하다 있어요. 통보를 해서 이제 확정이 되는 날이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철회했잖아요. 철회해서 그럼 자동 1년 연장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자동 2020년 말까지. 2020년 11월 22일까지는 자동 유효한 것이지 이것이 중간에 해놓고 보면은 중간에 한 내년 한 3월쯤 일본이 성의를 안 보이기 때문에 철회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그 철회도 뭐냐 내년 8월 22일 날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90일 전에 통보하기 위해서는 2020년 8월 22일까지 그 의사를 표현하면 될 뿐이고 그 전까지는 죽었다 깨도 자동 연장이 된 거예요. 자동 연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철회했기 때문에 우리가 8월 22일 날 그 당시 조국 사태 때 그때 우리가 보면 지소미아를 갖다가 이제 연장하지 않겠다 하고 90일 전에 이 법에 따라서 협정에 따라서 통보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22일, 24시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보면 종료되게 돼 있었던 건데 그걸 갖다가 22일 날 오후 6시에 자 우리가 지난 8월 22일 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철회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연장된 겁니다. 이 정부가 네. 정신 승리를 위해서 네. 자꾸 팩트와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약까지 네. 자기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소미아 기인 건데 21조에 보면은 네.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맞죠, 제 말이. 이 협정 2번입니다. 이 협정은 양 당사 독자분들께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문은 열어놨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다. 네네. 그래서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네. 쪽 당사자에게 네. 협정 종료 의사를 네.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조치 22일 날 네. NSC에서 폼 잡고서 막 하고 한 거에 네. 그 팩트를 사실상으로 한다면 내년 11월 22일까지 연장한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거 안 한다고 죽창 들고 나서서 거북선 횟집에서 대통령까지 으쌰으쌰 우리는 네. 북한과 손잡으면 단숨에 일본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일본 놈들 경제 수출 규제 신경 쓰지 마 하고 뿡짝뿡짝 해놓고 나니까 뒷감당이 안 되니까 조건부 유예라는 이상한 말을 갖고 와가지고 일본이 사과했다 저는 여기서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이거는 정의용하고 김현종은 검찰이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왜냐니까 이토록 보면 지난 90일 동안 나라를 갖다 그야말로 도탄에
지경으로 빠져들게 해놓고 지금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 나와서도 김현종, 정의용, 류에 이 친구들이 엉뚱하게 심어놓은 그것만 갖다가 앵무새 마냥 짓거릴 뿐이지 보면 실제 보면 간단하게 우리 한 번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내년 11월 20일 전에는 변경할 수 있는 아니 정확히 8월 22일. 그래 8월 20일 통보를 하시고 90일 후에 끝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동 연장이 된 건데 연장된 거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자동 보면 지소미아 철회 파기를 철회함으로 해서 네. 1년이 자동 연장됐는데 그 사실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멍청이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통령 왠줄 아시죠? 정의용과 김현종은 지금 자기의 책임 추궁이 두려운 거예요. 아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면은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8월 22일 날 조국 사태 한창 막 요원의 불길까지 타오를 때 그때 우리가 8월 그때 황태수 TV에서 했잖아요. 8월 20일 오전 정확히 오후 2시, 3시, 4시까지만 해도 그냥 아무 일 없었는 듯이 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뒤집어졌잖아요. 갑자기 뒤집었고 이번에도 또 뭐 끝까지 뭐 끝났어 이러다가 또 갑자기 뒤집어지고 했는데 갑자기 뒤집었을 때는 뭐냐 하니까 조국 사태도 덮고 마치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이 주도했던 이른바 반일 민족주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숨에 따라잡겠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옆에 보면 정의용, 김현종 등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됩니다. 되긴 뭘 돼요. 미국 가서 이번에 김현종 가서 미국 당국자한테 진짜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이 또 얘기를 이상한 윤도한 뭐 홍보석이란 자도 꺼내는 얘기가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를 했다는 게 뭘 사과를 했다는 건지 또 얘기를 안 해. 사과를 줬다 아니에요? 애플. 아니 기가 막힌 얘기지. 아니 일본은 아베 총리까지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려준 겁니다. 이건 뭐냐니까 보면은 우리가 결국 우리가 양보한 거 아닙니까? WTO 제소한 걸 우리가 초래한 거네요. WTO 제소하니까 거기에 맞추고 우리 지소미아 연장 계속 우리 그냥 다 해서 없던 걸로 할게라고 함으로써 그냥 지소미아만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되었던 화이트 리스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에칭가스 등 3개 7월 초부터 했던 아직 이것은 앞으로 향후 논의하게 돼 있어요. 뭐가 누구한테 사과했단 말입니다. 국민을 더 이상 속이고 대통령을 기망하지 마십시오. 참모들. 일본에서도 요미우리 신문이 요미우리나 이런 데는 뭐 그래도 뭐 신뢰할 만한 국제적인 언론인데 그렇죠. 아베 총리가 우리는 하나도 양보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대한 그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수출 규제도 협의는 하겠으나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일본이 뭐 약속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뭐 내년 11월 20일까지 지소미아 연장이 되니까 그 전에 처리하겠다든지 무슨 합의한 게 그러니까 우리 정의용이나 김현종의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뭔 양보를 받아냈다면은 일본이 약속했다면은 이러이러한 협의가 11월 내년 뭐 상반기 안에 끝난다든지 뭐 이런 시한이라든지 양보의 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그것도 없이 계속 일본이 사과했다. 뭘 사과해야 돼? 전략물자 수출 제한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걸 사과를 했다면 언제까지 이건 개정해주겠다, 풀어주겠다는 게 있어야 돼. 일본은 지금까지도 지소미아 그 철회한 거하고 일본의 전략물자 문제 협상에 관한 걸로 이거를 끝내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딱 한 가지. 그래도 일본이 약간 전향적으로 좀 풀어준 게 뭐냐? 경산성 부장이면은 우리로 말하면 국장입니다. 그렇죠. 그 국장이 이제 어제 그저께 한 얘기가 뭐냐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예요. 8월 1일부터 발효된 화이트 리스트 문제가 있고 7월 1일 그보다 한 달 앞서 7월 1일부터 했던 에칭가스 등 3개 문제. 이 3개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일본 피해가 좀 심하거든. 그러니까 에칭가스 등 3개 물자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8월 1일부터 발효되어 있는 전면적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즉 다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 넣는 문제 아니에요? 네. 이것은 이제 이른바 실무자 차원에서 지금부터 논의해 보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략협의를. 정의용은 그 과정에서 일본이 성의를 안 보이고 그 성의 있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국민을 오도하고 이제 기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소미아 21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21조. 이거는요, 그냥 우리 둘이 2016년부터 아무 얘기 없었어요.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 얘기 없을 땐 자동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 애칭가스 물론 그 처음에 발단은 작년에 있었던 우리 저 징용 문제,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의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도 사실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도 갑자기 애칭가스로 갑자기 저 오사카 저 G20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우리 뒤통수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그 그렇다 그러더라도 외교 안보 라인이 예.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층위가 다른 네. 층위가 다른 세계의 그 문제를 뒤죽박죽 섞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갖다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뭐 지소미아 문제 갖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 이해 정도가 솔직히 말하면은 웬만한 저 우리 저 외교부 과장만도 못해요. 외교부 뭐 과장은 뭐 저 사무관만도 못합니다. 그 지소미아가 뭔지, 이 지소미아가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소미아가 어떻게 지금 반려되었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놓고 지금 보면 정의용과 지금 김현종은 대통령 갖다 쏘기고 있는 거예요. 주군을 기망하냐면 목을 베야 되는데 그렇죠. 이겁니다. 세계의 층이라는 게 있는데 네. 징용 문제는 이제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네. 깔려 있는 징용 문제인데 네.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해서 우리가 불을 지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관계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이제 일본이 넘어갔을 때 우리도 거기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화이트리에서 배제를 했고. 네, 맞죠. 그런데 이 싸움이 세지니까 한미 군사 동맹의 축인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징용 문제가 났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노무현 때 민정수로 참여한 민관 회의 때 자, 뭐 그 청구권을 우리가 개인 청구권까지 정부가 말살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건 뭐 법 정신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 정부에 세주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때 수천억, 7천억인가 들어가지고 배상 또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 저기 뭐야 문재인 수석은 문재인 수석이었는지 문재인 실장은 들어갔었고 그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시죠? 이해찬.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이 역사적인 문제를 징용 문제 수준에서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지금 뭐 문희상 의장이 뭐 들고 왔다 갔다 한다 지금 그건 이미 늦은 거고. 그렇죠. 이 경제 문제에 대한 보복이 왔다고 해서 과연 한미 군사 동맹의 축인 미국이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를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세계를 짬뽕으로 섞어 가지고 지금 한일 이 징용 문제에 깔렸던 한일 감정을 폭발시킨 게 민정수석이잖아요. 조국 민정수석이 참가 한일 경제 전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평화 경제로 한다고 이렇게 경제까지 썼고 안보를 했는데 지금 미국은 이거는 자동 연장된 것이다. 이거 왈가왈부하려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저 빅터 차하고 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이 워싱턴 포스트 기고한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한일 간의 오랜 역사 문제, 징용 문제, 그리고 이 경제 문제에 동맹이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해결하라면서 배째결하라는 식으로 칼 들고서 압박한 것은 그 alliance abuse, 동맹을 학대한 것이다. 동맹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걸로 인해 가서 지금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한미 군사 동맹은 너무나 훼손돼서 주한미군 철수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이런 나쁜 일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동맹은 동맹 관계를 훼손한 게 아니고 동맹을 abuse, 학대한 거라. 우리를 학대한 거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부터 결산하겠습니다. 결산하겠어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지난 90일 동안, 지난해 12월 그저 대법원 판결은 빼고요. 이번 90일 동안 뭐 죽창 들자, 거북선 들자, 지소미아 파기하겠다, 미국까지 끌어들여 갖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미국과는 미국의 위정자를 비롯한 미국의 모든 조야 제야에 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불신을 자초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이제 스스로 허물어뜨려 버린 건데. 두 번째, 일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일본은 그나마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는 가운데 비교적 평등한 관계로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기회로 미국은 일본 쪽으로 좀 더 기울었고 일본은 드디어는 한국을 갖다 우습게 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흔한 얘기로 고삐를 저기에 줘버린 거예요. 쟤들은 화이트리스트 이제 문제하고 우리는 절절 매달려야 됩니다. 지소미아 파기 마감날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가 일본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한국 전투기 아닙니다.
일본 전투기입니다. 자위대.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의 아주 명백한 압박이었던 거죠. 너 동맹에서 빠져. 빠져? 그럼 일본하고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이러죠. 또 세 번째. 북한하고 어떻습니까? 그래. 문재인 대통령 8월 15일 또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북한과 손잡고 평화 경제를 통해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고 더 이상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겠다 했는데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는 앙천대소 삶은 소대가리 피똥 줄기는 너는 제발 좀 끼주 좀. 왜 이렇게 코 올리면서 찡짜같이 달라붙어 욕만 허브지게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독도상공 동해상공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 전폭기들이 자기 앞마당 마냥 휩쓸고 다닙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지난 90일 100일 동안 그 생쇼를 해갖고 얻은 것이 이거라면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선출직이라 책임을 진다면 일본은 들어보세요. 받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대통령은 선출직이라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다 친다면은 그걸 실무로 총괄한 정용이 그다음에 실제 뭐 내부적 다 알려있잖아요. 김현정이 주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의용, 김현정 정도를 갖다 파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지경인데 이놈들은 갖다가 지금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세안 10개 정상 왔는데 거기다 또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어요.